네, 안녕하십니까. 땅짓고의 유일한 B급 감성 장기용 기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신 덕분에 고정된 코너를 가지고 매주 월요일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장기용의 집설이라는 코너인데요. 매주 지난 한 주간 집값 동향을 살펴보면서 또 약간 특이한 동네들, 그런 이슈들, 그리고 재미난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코너를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3월의 마지막 주이기도 하면서 다음 달 바로 다가왔죠.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오면서 변수에 따라서 집값이 요동칠 것 같은 느낌이 불끈불끈 솟아오르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키워드는 뭔가요? 네, 이번 주 키워드는 숨고르기, 그리고 서울시장 선거, 그리고 GTX입니다. 또 GTX요? 네, GTX를 제가 되게 좋아하나 봐요. 지난주 잠깐 이제 집값 변동을 한번 보고 갈게요. 계속 오르던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사실상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고, 전세 가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강남 지역이라든지 그리고 뭐 마용성이라고 그러죠. 마포, 용산, 그리고 송동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좀 주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음마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전세 가격이 10억 정도 했었었는데 지금 싼 매물 같은 경우에 한 6억 정도에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뭐 사실상 뭐 집값이 이제 안정화되는 거 아니냐,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물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좀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올랐기 때문에 좀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전세금 같은 경우에는 강남 같은 경우에는 45주 만에, 마포 같은 경우에는 한 80주 정도 계속 상승을 했기 때문에 또 숨고르기가 될 만한 시점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사실 이번 달 초부터 나오고 있었거든요. 그런 어떤 부분들이 반영된 거로 보여집니다. 이 시점에서 왜 서울시장 선거가 또 이야기가 나오느냐. 서울 지역이 대부분 주춤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여전히 상승세, 뭐 전세 가격도 상승세인 지역이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제 서울시장 이제 유세를 돌면서 좀 제 지역을 콕콕 집었거든요. 목동 지역과 상계동 지역을 반드시 재건축하겠다. 오세훈 후보가 그 국회의원 선거의 지역구기도 했죠. 그 광진구로 가가지고 광진구 여기 자양동 일대도 내가 한번 사업을 쭉쭉 추진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시장 선거에서 좀 승리. 오세훈 후보. 죄송합니다. 네, 오세훈 후보가 상당히 지금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쪽 지역들이 재건축이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노원구 상계동이라든지 목동이라든지 광진구 자양동 이쪽 지역들은 아직까지도 전혀 주춤하는 모양 없이 좀 활활 타오르는 모양입니다. 특히 노원구 상계동 같은 경우에는 아직 되게 저렴하거든요. 사실 몇몇 분 전문가분들 모시고 이야기도 나눠봤지만 이 상계동 지역이 5억이 안 되는 그런 매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투자처로 괜찮다. 왜냐면 서울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투자하면은 상당히 좀 이익을 거둘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계속 반영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서울 지역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주춤하는 모양새, 특히 전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당히 꺾이는 지역들이 나오고 있으면서 일부 지역이 여전히 이제 시장 선거란 이슈 때문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상황인데, 경기도는 되게 지금 가격이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서울과 완전 다르게.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세 번째 키워드였던 GTX라는 이야기 또다시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지난주에 가장 집값이 어디가 제일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세요? 경기도 외곽 지역? 경기도 외곽 지역인데 양주, 동두천 이쪽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동두천시가 어디냐 그러면은 서울시보다 북한이 더 가까운 곳이에요. 동두천시가 상당히 외곽 지역으로 평가가 됐었거든요. 양주 위에. 네, 그렇죠. 양주 위에죠. 그 양주 이야기를 잘 해주셨는데, 이 양주 지역이 사실 뭐 GTX 덕정 여기 이제 GTX C 노선 출발역이잖아요. 그래서 양주역이 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호선을 이용해가지고 덕정역까지 한 정거장이나 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는 동두천시의 어떤 그 매물들을 구하는 투자자들이 동두천시로 몰려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여기다가 동두천시의 뭐 국회의원이라든지
뭐 시장님이라든지 CEO님이라든지 지금 GTX C 노선의 출발역을 덕정이 아니라 동두천으로 해달라. 근데 이게 가능성이 있는 게 역은 여러분들이 다 관심 있어하고 다 가지고 싶잖아요. 뭐 약간 님비 현상이 일어나는 그 시설이 있어요. 바로 차량기지거든요. 차량기지라는 게 이제 님비가 정확히 철자가 님비는 뭐 니나 가져라 뭐. 네, 뭐 밑에 자막으로 깔릴 건데 이 차량기지라는 게 뭐 지하철이나 이제 철도가 뭐 하루 종일 운행하고 이 철도 위에서 멈춰서서 쉴 수는 없잖아요. 뭐 옛날에 살아있는 불시착처럼 뭐. 근데 여기 이제 차량 기지가 아무래도 열차들이 들어와가지고 정비하고 뭐 이런 곳이다 보니까 소음도 심하고 먼지나 이런 공해들이 좀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좀 약간 기피를 하는 경향이 있는데 GTX도 좀 차량 기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동두천시가 이제 좀 통 크게 올해 차량 기지를 받겠다. 대신에 GTX를 연장해달라 이런 이제 제안을 한 겁니다. 동두천시가 연장을 하고 차량 기획까지 그렇죠, 받겠다. 그렇죠. 그 GTX C 노선이 그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철로를 이용하는 구간이 많잖아요. 그 덕정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기존 철로를 이용하는 구간인데 동두천시도 마찬가지로 경원선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비용 문제도 크게 뭐 들 일이 없죠. 그 동두천시 입장에서는 사실상 조금 상당히 외곽 지역으로 취급받았던 자기 지역을 뭐 GTX의 출발선으로 만들 수 있는, 오히려 북한과 맞닿아 있는 파주 운정 이쪽도 GTX-A가 이제 예정되면서 상당히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동두천시도 제2의 파주가 한번 돼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집값이 또 많이 오른 지역을 보면은 여전히 또 GTX예요. 여긴 GTX B 노선인데 최근에 이 부천 특히 뭐 지금 7호선 그러니까 그리고 GTX B 노선 이쪽 지역에 지금 중동 지역이죠. 중동 지역이 상당히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지금 뭐 여기 주공 아파트들이 많거든요. 주공 아파트들 보면은 뭐 중흥마을, 설악마을 뭐 이렇게들 있는데 지금 전용 84 지금 가격이 거의 지금 7억 원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한 뭐 재작년이나 작년 뭐 정도 작년 초까지만 해도 한 3억 정도 하던데요. 두 배가 뛴 거죠. 지금 이제 또 GTX B가 아직까지는 뭐 A나 C에 비해서 상당히 뭐 지금 사업 논의 자체가 좀 느리잖아요. 근데 이게 본격화되면은 부천 지역도 상당히 많이 오를 것 같다. 지금 일각에서는 인천의 외곽 지역보다 부천 지역이 훨씬 비싸다라는 지금 이야기들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번 주 상황을 요약을 해보면은 서울 지역들은 대부분 상당히 약간 숨고르기 내지는 상승세가 주춤하는 가운데 서울시장 선거라는 이슈 때문에 재건축, 재개발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지역들은 여전히 뜨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 GTX-C 그리고 GTX-B의 호재로 인해 가지고 뭐 우리가 상대적으로 외곽 지역으로 생각했던 경기도 동두천시나 그리고 상당히 저렴한 지역인 줄 알았던 부천시 같은 이쪽 지역들이 상당히 가격폭을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동두천이 또 비규제 지역일까요? 아, 그렇죠. 동두천 지역이 비규제 지역이거든요. 지금 서울이나 뭐 규제 지역보다는 상당히 자유롭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동두천시로 좀 더 투자가 모인 거 아닐까. 오늘은 제가 장기용이라는 이름을 걸고 장기용이 집설이라는 코너를 진행해 봤는데요. 다음 주에도 한 주간 집값 동향과 가장 뜨거웠던 지역 그리고 투자처로 주목될 만한 지역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파헤쳐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장기용이 집설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합니다.